월영봉투입니다. 12월 22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마감을 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강, 후강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러웠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좀 다행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번 달 12월 들어와서요. 어디 갔죠? 자, 보겠습니다. 요 12월 들어와서요. 요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늘 반등이 좀 나와서 상승을 해서, 3거래일 반등이 나왔고요. 상승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전부 하락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에서 요번 주 주 초반이었죠.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요때부터 시작해서는 사실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반등을 못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반등을 줘야 될 자리에서 제대로 못 주게 되면 또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 늦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제가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린 이후 하루 늦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일, 4일째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못 나왔는데 반등을 할 것처럼 장 초반에 올려서 시작을 해놓고 계속 후 약으로 마감을 하면서 음봉으로 계속 떨구면서 별로 좋지 못한 그림을 만들었었던 게 사실입니다. 걱정스러웠었죠. 오늘 일단 2340포인트를 일단은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죠. 가급적이면 2350포인트 위에서 마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356포인트까지 올려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2340포인트에 대한 지지 가능성은 조금 많이 높아졌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말 다행스러웠습니다. 오늘 만약에 어중간하게 2340에다가 걸쳐가지고 마감을 한다든지 또는 그 밑에서 마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내일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증시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PCE가 발표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원을 기준으로 4.6만큼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중립적이거나 약간 우호적인 정도 수준의 상황이 될 것이고 4.6보다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시장 반등이 제법 조금 더 괜찮게 나올 거고 반대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4.6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또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게 오늘 미국에서의 상승이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하면서 올라온 거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일부 나이키를 비롯해서 페덱스 오늘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 실적이 일단 매출이 컨센 하회했습니다만 EPS는 컨센을 상회했으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던 상황.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조금 완화시켜준 상황, 인플레 완화는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여기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준 위원들 오후에 이제 뉴스들이 본격적으로 나왔죠. 연준 위원들 내년부터 매파적인 강경 매파로 분류되셨던 분들이 투표권이 내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대체적으로 연준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완화된 비둘기적인 얘기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까지 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제대로 못 올렸다 그러면 내일 금투세 문제도 있거든요. 내일 2시부터 일단 본회의 다시 한다는데 안 되면 표결 일단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합의가 안 돼도 표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일 일단 어떻게든 결정이 난다라고 보면 그 전까지는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제법 괜찮게 올라왔습니다만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조금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거래 대금은 크게 부족한 축에 속하는 상황이고요. 수급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구간에 이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결정이 날지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날지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부는 빠져나갔고 일부는 아직 못 빠져나간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들어오면 세금을 막대하게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큰 손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20억이나 30억이나 50억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물량 중에 팔아야 되는 양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 만약에 포트를 10억 밑으로 맞춰놓은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은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거래량 자체가 말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 공백이 생기니까.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려면 일단 금투세 문제가 빨리 해결이 좀 돼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 계속 그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마주들이 이렇게 팍 하고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테마들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섹터 내 그 테마 내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그중에 대장, 부대장, 3대장 정도까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대장이 상한가를 가면 부대장, 3대장 정도는 20%대 상승. 그 다음에 그 밑에 종목들은 뭐 이제 10%대, 뭐 6, 7%대, 그리고 뭐 2, 3%대. 이렇게 종목들이 쫙 깔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시장의 상황을 보면 테마주 움직임 상황들을 보면요. 오늘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흐름이 좀 괜찮았잖아요. 1등이 헝성그룹이었는데 16%였습니다. 대장이. 부대장은 7%입니다. 그 다음 4%고요. 매우 약하다라는 거죠. 매우 약하다라는 거고 저가항공도 오늘 괜찮았는데 오늘 1등이 티웨이 항공이었습니다. 9%입니다. 9.9%. 2등 진에어가 5%, 그 밑으로 4%, 3%.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빼서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대금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부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것도 많이 못 올리고 그마저도 한두 종목밖에 못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제가 판단할 땐 전형적으로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연말에 항상 이런 상황들이 나왔으니까 그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박스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요건 조금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대다수 투자자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증시도 이제 미국처럼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 또 글로벌 경기 악화 때문에 조금 줄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수는 쇠자리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자꾸 국내에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를 먼저 바꿔야 된다. 그 부분을 좀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면, 오늘 이 수급적인 것부터 먼저 보죠. 오늘 환율이 좀 안정적인 부분을 만들어 줬는데요. 환율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가 조금 괜찮았는데, 선물 동시효과 이후부터 조금씩 다시 선물 매수 폭을 좀 축소했습니다. 축소했고, 코스피는 오늘 매도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마저도 거의 다 이 매도 폭을 줄였고요. 코스닥 오늘 매수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환율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이 해외 시장에 갔었을 때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는 얘기죠. 원화 강세면.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든 상태로 뭐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내려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조금 더 맞지 급등락이 나오게 되면 위든 아래든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고요. 자,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 이하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저가항공,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상승이 좋았었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이 그나마 조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뭐 그 외에는 눈에 띄는 종목은 섹터는 없었고요. 뭐 게임 조금 괜찮았고 자동차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5G 섹터들도 이 뭐 지금 다른 이슈 때문에 인포마크가 올라가면서 섹터를 끄집어 올렸는데 뭐 그래도 한 2, 3%대는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부족했던 종목들이 1%대였고요.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없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엔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정도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공구음원, YG엔터, 알테오젠, 안랩, 청담글로벌, 다우데이터 같은 종목들 오늘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CJENM, TCK, 미래나노텍,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 헬릭스미스, 삼강 M&T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은요. 아마 금요일에 금투세 문제 결정에 그러니까 2시 본회의에 저녁에 PCE에 내일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이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오늘 상당히 그나마 많이 끄집어 올려주고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다가 금투세가 만약에 2시에 본회의 시작된 이후에 빠르게 뭔가가 좀 전개가 되면서 통과가 될 가능성, 대주주 금액이 어느 정도 조금 높아질 가능성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리 이제 어느 정도 흘러나올 테니까 얘기들이 그런다라고 한다면 오후장 들어와서 막판에 조금 이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태로 그냥 뭐 장 끝날 때까지 결과 알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시장 내일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추가적인 반등으로 1800포인트 도전 정도는 나올 걸로 보여지니까 그런 흐름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 눈치 보기 장세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의 눈치 보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재미가 좀 없는 시장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이만큼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수 대비해서는 재미가 없었었죠. 종목들 그렇게 반응들 많이들 안 나왔으니까. 단타들 같은 경우도 오늘 그렇게 뭐 아주 활성화되게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재미가 없는 시장입니다만 일단 내일 제발 금투세 유예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가능한 한 좀 많이 높여서 통과가 돼주기를 제발 간절하게 좀 바랍니다. 오늘 일단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